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시설 재배에 대해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시설 재배라는 것은 이제 시설에서 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하우스 같은 데에서 재배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시험에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있잖아요. 요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기 점수를 다 받아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은 다 알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알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게, 잘 나오는 게 시설 재배의 특징 있잖아요. 시설 재배의 특징이나 시설 종류, 뭐 단동이나 연동하우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피복 차제. 요거는 매년 나와요. 피복 차제는. 이건 반드시 숙지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양액재배, 양액재배 특징 및 종류. 양액재배라는 것은 노지 토양이 아니고 인공 토양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이것들 양액재배라고 하거든요. 이것들도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 이렇게 쭉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설재배 의의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자, 시설재배의 특징, 하우스 같은 게 재배의 특징이 뭐냐면, 노지재배와 비교시 시설재배의 특징을 보면은, 토양 있잖아요. 토양은 염류 집적이나 유해 물질이 많고 연작장애가 있다. 또한 토양 물리성도 나쁘다. 이 염류 집적이라는 건 뭐냐면 비료 성분 있잖아요. 비료 성분. 비료 성분 같은 것이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밑에로 이렇게 이게 염류가 이렇게 토양에 염류가 이렇게 비료 성분이 남아 있으면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흘려보내야 하거든요. 밑으로 다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우스는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이게 덮어놓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빗물이 안 오기 때문에 염류직적, 이게 염류직적에 비료 성분이 집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유해 물질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이런 것들 시설 토양 같은 거 있잖아요. 연작장애, 연속해서 작물을 재배했을 때에 이렇게 장애 같은 것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당연히 토양 물질성도 이렇게 나쁘다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수분 같은 경우도 자연 강유가 없죠. 저 위에를 하우스로 다 막아놨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해지니까 인공광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도 지온 온도고 땅의 온도는 높고 땅의 온도가 높다는 거예요. 하우스 같은 게 이렇게 딱 덮어놓으니까 그 안에 온도가 높으니까 땅의 온도도 높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밤과 낮 있잖아요. 일교차도 좀 크다는 거예요. 낮엔 덥고 밤에 좀 추워지고 이치에 따라서 온도도 좀 불균일하다. 이쪽에 있는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특징 잘 알아놓으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치에 따라 온도도 불균일해요. 빛은 광량도 좀 적고 광 분포도 이제 규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고르지 않고 광 분포도 좀 불균일하다. 이렇게 광량도 위에서 한번 막 하우스가 이렇게 한번 걸르니까 빛이 그쪽으로 통과해서 와야 하잖아요. 그것도 좋고 강 분포도 좀 불균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도 이산화탄소 있잖아요. 이거 하우스로 다 닫아놨으니까 이산화탄소도 적고 유해가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바람이 당연히 없겠죠. 병해충도 높은 습도, 광도가 이제 낮음 등에서 노지 재배에 비해서 병해충 발생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렇게 단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설 물도 대주면 되고 통풍도 시켜주고 이런 것을 다 조절해서 재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나쁘면 다 노지에서 재배해야죠. 그런데 시설은 이런 이렇게 나쁜 조건들이 있잖아요. 다 개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설 토양의 특징을 보면 시설의 토양은 건조액이 있고 공중 습도가 높다. 이렇게 토양은 하우스 같은 걸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이런 게 토양에 있는 물들이 이렇게 증발하거든요. 날이 더우면 이렇게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거든요. 이쪽에 수증기가 되니까 토양은 건조해지고 공중에 있는 이렇게 습도들 있잖아요. 공기 습도는 높다는 거예요. 시설 내 토양은 염류 축적으로 인해 알카리아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알카리아 이쪽에 염류가 축적되면 소금기거든요. 이렇게 비료 성분들 있잖아요. 그게 축적되면 알카리아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붕소 과다 현상이 있잖아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이나 망간, 구리, 아연들은 좀 결핍이 일어나고 붕소 과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염류가 축적되면 작물 수분 흡수 장애가 발생하겠죠. 여기 당연히 수분 흡수는데도 이렇게 토양을 통해서 수분과 함께 이렇게 뿌리가 작물 영양분들을 흡수하는데
염류가 저게 축적이 되면 수분 흡수 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 특이성은 자연 강우 차단은 토양 염류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 앞에서 말했고, 토양 물리성이 나쁘고 연작 장애가 심하다는 거예요. 과잉 단압과 과잉 담압이라는 거 많이 밟아주는 거예요. 인공 광수로 인한 토양 내 공급량이 감소하여 통기가 불량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물을 인위적으로 토양에다 넣어주니까 토양에 안에 토양에 이제 물이 가득 차버리잖아요. 이렇게 인공광수를 해가지고 요렇게 토양에 물이 가득 차버리면 이렇게 토양 같은 데 있잖아요. 물이 차버리면은 통기도 불량해지겠죠. 당연히 노지에 비해 염류 집적으로 pH 있잖아요. 토양 산도가 높아진. 여기서 염류 저 pH라는 것은 이게 토양 측정하는 토양 산도라고 하는데, 요게 T7이 중성이에요. 중성. 이게 pH 0으로 갈수록 이쪽이 산성이고, 요 14쪽으로 오면 이게 알카리성이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염류가 직접 소금기가 많아진 거, 알카리성은 소금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pH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 정도 이렇게 조금 시설 토양 특징도 좀 알아놓으세요. 자, 기출에 나왔던 문제는 시설 내 환경 특이성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위치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르다 맞고, 위치에 따라 광부포가 불균일하다고 그랬죠. 노지에 비해 토양 염류 농도가 낮아지냐, 토양 염류 농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 요렇게 이것이고, 장기간 시설 내 토양의 일반적인 특성은 강우에 차단하면 염류 농도가 높고, 노지에 비해 염류적 토양 pH가 낮아진다? 이게 아니죠. 높아지는 거죠. 이게 높아진다.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고, 단압과 잦은 관수로 토양 통기도 좀 불량해진다. 이런 건 맞는 얘기죠. 이쪽에. 이렇게 쭉 이제 넘겨서, 그 다음에 시설 종류,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설 종류에는 이제 유리 온실이 있고, 일반 플라스틱, 유리로 된 이게 하우스라는 거예요. 일반 플라스틱 하우스랑 일반 비닐로 만든 하우스고, 여기에 보면 이제 왼쪽 지붕형, 외쪽 지붕형, 4분의 3형, 양쪽 지붕형, 연동형, 벤노형, 둥근 지붕형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벤노형이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자, 외쪽 지붕형이라고 하면 지붕이 한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시설이 있잖아요. 시설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빛하고 온도예요. 햇빛하고 온도가 적당히 하거든요. 온도가 너무 햇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빛이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온도, 빛과 온도. 이쪽에 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렇게 왼쪽 지붕이 한쪽으로만 지붕 만드는 거 있잖아요. 겨울철에 이게 채광, 이게 빛은 잘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잘 들어와요. 태양광 같은 것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햇빛 때문에 햇빛 잘 들어오라고. 이게 보온도 잘 돼요. 겨울철 보온도 잘 되는데, 빛도 잘 들어오고 보온도 잘 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광선이 불균일하다는 거예요. 요렇게 햇빛이 있잖아요. 요런 데는 잘 들어오는데, 요런 데는 이렇게 있고 햇빛이 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요런 데는. 그래갖고 광선이 불균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하다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한 게 있잖아요. 광선 불균일 같은 걸 개선하려고 하는 게 4분의 3형이에요. 요렇게, 여기에 4분의 1 정도만 요렇게 해갖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게 4분의 3형, 4분의 3형이거든요. 3쿼터형이라고도 하는데,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채광이나 이것도 겨울철에 이게 보온 잘 되는 거, 광선 불균형 을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완전히 해소가 안 돼요. 요것도 여전히 광선 불균형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쪽에. 빛이 골고루 안 비친다는 거예요. 이쪽은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또 보완하려고 나온 게 양쪽 지붕형이에요. 지붕을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이제 광선이 있잖아요. 불균이라는 걸 좀 해소를 하는 거예요. 양쪽 지붕형을 만들면 통풍도 잘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쭉 발전해 온 거예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양쪽 지붕형으로 하고, 이게 온도, 빛이 이제 조금 이런 데서 이렇게 잘 들어오니까 빛도 잘 들어오고, 요런 거, 온도 같은 것이 조금 낮으면은 요런 것들, 히터 같은 거 틀어서 온도를 조정해 주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이게 양쪽 지분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토양이 있잖아요. 요거 한동 이렇게 짓다 보니까 토양 이용도가 낮아져가지고 연동형으로 만들었어요. 연동형을 싹싹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지분형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요걸 연동형이라고 그래요. 요게 토양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연동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동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적설에 약해요. 눈이 오면 이게 막 하우스가 많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연동형 중에서 있잖아요. 이 벤노형이라고 그러죠. 벤노형으로 만들어요. 이게 벤노형은 뭐냐면 양쪽 지분형인데 이 폭을 좀 좁게 만들고 폭을 좁게 하고 높이를 좀 높인 거예요. 높이를 높인 거. 폭을 좁고 처마를 높게 만든 거 있잖아요. 이것들은 처마라고 하거든요. 이걸 조금 높게 만들어 가지고 눈이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벤노형이거든요.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그 다음에 둥근 지분형은 요렇게 하고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곡선 지분형. 이런 것은 대형 식물이나 열대성 관상식물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 재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주도 같은 데 하면 선인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배하는데 이렇게 둥근 지붕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특징들을 좀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고, 요쪽에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도 쭉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하우스라는 것은, 플라스틱 하우스 있잖아요. 일반 비닐 있잖아요. 비닐, 유리가 아니고 비닐로 씌우는 거라다 플라스틱 하우스라고 그래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다 지붕형 하우스가 터널형 하우스고 아치형 하우스가 있거든요. 이쪽 있는데 터널형 하우스라는 것은 이렇게 만드는 게 터널형 하우스예요. 이렇게 아치형 하우스는 여기다 기둥을 만들어요. 이 기둥을 만들고 이게 기둥이요. 기둥을 만들고 왜 이렇게 동그랗게 비닐 씌운 거 있잖아요. 요걸 아치형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좀 낮게 하고 여기서는 좀 높게 만든 거거든요. 좀 높게 할 때게. 작물 이렇게 키 큰 작물 같은 거 할 때 좀 높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만드는 게 이렇게 아치형이다 그러거든요. 기둥을 두어 가지고. 근데 이 특징은 두 개 다 거의 비슷해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 보온성은 높아요. 이게 보온성은 좋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터널하우스나 아층하우스가. 근데 강풍에도 좀 강해요. 바람이나 이런 것도 강하고 강풍포도 균일한데 문제가 뭐냐면 적설에 약하고 통풍이 안 좋아. 이게 적설에 안 좋고 통풍이 안 좋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눈이 오면 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만드는 게 지붕형 하우스예요. 지붕. 여기다가 지붕도 있잖아요. 요렇게 뭐 철제 같은 거 대고 비닐 씌운 거거든. 요렇게 이제 비닐 같은 거, 이거 창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고, 요렇게 했고, 지붕을 조금 더 적설에 강하게 이렇게 보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지붕을 만들어 놓고, 요게 지붕형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적설에 강해요. 이것도 또 여기 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으니까 통풍도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붕형 하우스 하나 단점이 뭐냐면 비투과율이 좀 낮다는 거예요. 비투과율이 낮다는 요런 좀 특징이 있거든요. 비투과율이 낮다. 자, 요런 특징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쭉쭉 이런 거 내가 밑에 자세히 설명 안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은 다음에 설명하는 온실은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분형 온실을 연결하는 형태에다 딱 나오면은 이건 이제 벤노형이죠. 벤노형. 여기만 봐도 벤노형이거든요. 토마토, 파프리카도 과초로 재배 작업한다는 거고. 자, 유리 온실 내 지묘로부터 용마로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용어. 요렇게 처마가 있고, 이것 봐 처마라고 그래요. 이게 또 처마라고 그러는데 처마가 있고, 이렇게 하우스를 입혀놓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 있잖아요. 여기 땅에서 여기까지 높이를 갖다 동고라고 그래, 동고. 그리고 여기 기둥 높이 있잖아요. 기둥 높이. 이 처마 높이, 기둥 높이를 갖다 측고라고 그러거든요. 측고. 요쪽에. 그래서 유리온실 때 용마루까지 있잖아요. 용마루. 여기를 용마루인데 용마루까지 높이를 나타내는 용어 있잖아요. 이걸 동고라고 하고, 동고와 동시에 측고도 좀 알아놓으세요. 요렇게. 하우스 기둥 높이 있잖아요. 요걸 측고라고 그래요. 측고. 요렇게. 그 다음에 기출을 보면 온실의 처마가 높고 폭이 좁은 양지분형 온실을 연결하는 형태. 요거는 벤노형이죠. 벤노. 그러니까 시험에 보면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문제 있잖아요. 7회 때 나왔던 문제. 이게 또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은. 자,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맞히셔야 돼요. 다음은 이제 시설 재배에서 냉각병. 시설은 이제 하우스를 덮어놓으니까 안에 너무 덥잖아요. 덮으니까 온도를 이렇게 낮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냉각보면 적극적인 냉각보는 에어컨 틀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전기료 너무 많이 나오고 이제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요거 말고도 간이 냉각법을 또 쓰거든요. 간이 냉각법은 요거 기화 냉각법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데 이러면 여기 이제 간이 냉각법에는 팬 앤드 포그가 있고 이쪽에 보면 팬 앤드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팬 앤드 미스트법이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 팬앤드 패드라는 거 세무 냉각병이라도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렇게 하우스가 있잖아요. 여기서 물 호수 같은 거 있어갖고 물을
막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쪽에다 물을 이렇게 쭉쭉 이쪽 양쪽 이렇게 이래서 물을 뿌려주고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분사를 시켜주고 위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창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열어줘. 여기를 열면은 요것이 물이 증발을 하면서 여기 물이 증발을 하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하거든요. 이쪽에 물이 이게 증발을 하면서 이게 물이 수증기가 되면서 수증기 있잖아요. 수증기가 되면서 요거를 갖다가 기체가 된다 그러거든요.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거 있죠. 수증기 돼갖고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물을 갖다 액체라고 그러죠. 액체가 수증기가 되었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날아가는 거. 공중으로 이렇게 분사되고 날아가는 거. 요걸로 기체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기체. 이걸. 그래서 기화냉각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물이 증발하면서 있잖아요. 물이 증발해서 주변에 열을 흡수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물을 막 뿌려주고 이쪽으로 이렇게 물이 증발을 하면서 빠져나가면서 이게 기체가 되면서 기체가 되면서 주변의 열들을 이렇게 받아주니까 이게 좀 안에가 좀 시원해지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간이냉각법 중에서 펜앤드 포그라고 그래요. 포그 안개같이 이렇게 뿌옇게 되면서 주변 열을 흡수한다. 이걸 갖다 일명 또 세무냉각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천장 환기팬을 설치해서 포그 노즐을 사용하여 작은 물입자를 온실 내부로 뿌려주고 천장 환기팬을 설치하여 실내 공기를 뽑아내려고 한다는 거. 요런 걸 갖다가 펜앤드 포그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펜앤드 패드라는 거냐면 요쪽에 하우스가 있죠. 이쪽에 한쪽에다 있잖아요. 이렇게 패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때 구멍 같은 거 뚫어 가지고 여기서 열이 물을 계속 이렇게 흘러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면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뚝 통하면서 이쪽에 통하면서 이렇게 통하면서 찬 공기 있잖아요. 찬 공기 물이 들어가서 찬 공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에가 좀 시원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펜앤드 패드라고 그래요. 이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물을 흘러내려 가지고 이쪽에 바람이나 공기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요것도 증발하면서 있잖아요. 물이 안에 들어가면서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안에 이게 더운 공기들을 이렇게 흡수하니까 요것도 이렇게 안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요거를 펜앤드 패드라고 그래요. 패드를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펜앤드 패드법이라고 한다. 요렇게 패드가 완전히 적게 만드는 반대편 팬을 달아 실내 공기를 뽑아내면 내부에 유입된 저든 패드를 통과한 공기가 기화되면서 냉각되어 실내온도 낮아지게 하는 방법이다. 요렇게 여기서 이제 물을 막 흘려주면 이렇게 안으로 딱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이 안에 더운 공기 있잖아요. 이게 기체가 되면서 이쪽으로 이 물이 기체가 되면서 이 더운 공기들을 다 흡수를 하니까 이게 시원해진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펜앤드 미스트라는 거, 미스트는 뿌린다는 거거든요. 아까 펜앤드 패드는 이렇게 패드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물이 흐르게 했는데 여기는 공중에서 물을 이렇게 쫙 뿌려주는 거예요. 이쪽에 하우스가 이렇게 쭉 있고 물을 이렇게 분사시켜서 막 뿌려주는 거거든요. 이걸 펜앤드 미스트법이라고 하나. 펜앤드 패드하고 비슷한데 이건 공중에서 아래로 물을 뿌려준다는 거. 밑으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런 걸 갖다 펜앤드 미스트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 있다는 거, 이렇게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시험에 이제 초창기 때 좀 나왔던 거 문제들인데, 작물 시설부터 기화냉각법인 거 있잖아. 펜앤드 패드, 펜앤드 포그, 펜앤드 미스트가 있죠. 이거 아니죠. 펜앤드 덕트가. 실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시설 벽면이 또는 아래 실내로 새물을 분사시켜. 요거 딱 나오면은 이거 펜앤드 포그죠. 펜앤드 포그. 이거는 펜앤드 포그예요. 세무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피복 자재도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피복 자재 매년 나와요. 매년 출제되거든요. 여기는 꼭 잘 알아놓으세요. 피복자 종류는 기초 피복자냐는 고정실을 피복하고 계속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필름이나 유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기초 피복자되고, 추가 피복자되는 것은 기초 피복에 보온이나 차광 목적으로 있잖아요. 부직포나 거적, 매트, 커튼, 한냉사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걸 추가 피복자재라고 그래요. 한냉사는 시설로 차광 피복제, 서리 방지 피복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너무 빛이 뜨거울 때 빛을 좀 차단하려고 있잖아요. 그때로 쓴다든가 서리 방지용으로 이렇게 쓰는 걸 갖다가 한냉사라고 한다. 한냉사. 추가 피복제 중에서 한냉사는
시설로 이제 빛을 좀 차단한다든가 서리방지 피복제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고, 매트라는 것은, 매트는 소형 터널 보온 피복에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단열성을 좋으나 광선 투과율이 나쁘다는 거. 이렇게 소형 터널 중에서 이렇게 높이를 낮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갖다가 그 하우스 중에서 좀 높이를 낮게 하고 요렇게 설치하는 것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소형 터널이라고 해요. 요런 거 소형 터널도 이제 보온을 할 때 있잖아요. 온도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설치하는 것이 매트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복 자재의 조건으로서 자, 항상 여기 하우스는 빛이 잘 투과해야 돼요. 강 투과율이 높고 열선 투과율은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 있잖아요. 열 있잖아요. 열선 투과는 열이에요. 열. 쉽게 보면 이게 적외선이거든요. 뜨거운 빛을 있잖아요. 열 나는 거. 우리가 막 여름에 돌아다니면 막 밖에 막 훈집 나오고 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투과율이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빛은 많이 투과하고 이렇게. 그리고 보온성이 좀 커야 된다. 보온성이 좀 커야 되고, 열전도, 이것도 열선이나 열전도랑 똑같은 말이에요. 열전도 낮아하고, 내구성,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잖아요. 연한. 요것이 좀 커야 된다. 내구성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거예요. 오래 사용하는 걸 갖다 내구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게 수축과 팽창이 또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막 수축과 팽창이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기억해놨어요. 수축과 팽창이 작아야 돼요. 이제 피복자재 조건 중에서는 충격에 강해도 가격이 저렴해. 이거 당연한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것도 좀 꼭 알아놓으세요. 피복자재 조건. 자, 그 다음에 플라스틱 피복 자재 있잖아요.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것도 이렇게 필름 종류에는 연질 필름이 있고 경질 필름이 있거든요. 이쪽에 쭉 보면 경질 필름이 있고, 연질 필름은 조금 연하다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것을 연질 필름이라고, 경질 필름이라는 것은 딱딱한 거 있잖아요. 딱딱한 거. 요렇게. 연질 필름에는 폴리에틸렌 필름이 있고, 연질 필름 종류, 요것도 시험 잘 나와요. 연질 필름이 아닌 거, 이렇게. 폴리에틸렌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EVA라고, 아틸렌 아세트단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초산 비닐이라고도 해요. 에틸렌 아세트단 비닐 필름이거든요. EVA. 자. 그 다음에 PVC 염화 비닐 필름이거든요. 요게 영어로도 알아놓고 한국말로도 알아놓으세요. 피복자재 종류. 여기 폴리에틸렌 필름하고 요건 약간의 염화 비닐 있잖아요. 요거는 좀 약간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반대고, 요거는 에틸렌 아세트단 비닐 필름하고 초산 비닐 있잖아요. 요거 폴리에틸렌 필름하고 PVC 필름 있잖아요. 이거 중간 정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폴리에틸렌 필름이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많이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하우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강 투과율은 높거든요. 강 투과율. 비 투과율이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제 보온성은 낮아요. 이게. 요거. 그래서 이걸 보온성을 보강하려고 나온 게 PVC거든요. 이렇게. 요거 염화비닐 필름 있잖아요. 염화비닐 필름은 강 투과율은 좀 안 좋은데 보온성은 좋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자, 추가적으로 한번 쭉 보죠. 폴리에틸렌 필름은 강 투과율, 비 투과율이 좋다는 거예요. 이쪽에. 폴리에틸렌 필름은. 근데 장파장을 많이 투과시켜요. 장파장이라는 건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이게 장파장 있잖아요. 이게 파장이 긴 거를 같은데,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파장이거든요. 여기 빛이 한번 갔다가 여기 오는데,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까지를. 파장이 길다는 거, 이게 적외선이거든요. 적외선. 이게 뜨거운 햇빛들을 갖다 많이 투과시켜갖고 보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온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성질을 갖다 보온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파장을 많이 투과시켜보면 여름에는 너무 덥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투과시켜보면. 그래서 보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온성이라는 것은 작물이 생장하기 좋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걸 갖다 보온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보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파장을 많이 투과시켰고, 여름에는 너무 덥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겨울에는 또 춥고, 요런 것도 보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온성이 좋다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보온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름에 너무 뜨거운 열 같은 거 막 투과를 많이 시켜갖고 더우면은 그건 보온성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내구성이라는 건 수명이에요. 수명. 이거 내구성이 낮다는 것은 좀 수명이 짧다는 거예요. 이게 항장력과 신장력이 작다. 항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잡아당기는 힘에 견디는 거 있잖아요.
요러고, 그 다음에 신장량이 늘어나게 되는 힘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작다는 거. 근데 신축성이 좀 작다라는 거예요. 하우스는 좀 신축성이 작은 게 좋다고 그랬죠. 이렇게 막 늘어나고, 요런 거 있잖아.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좀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쪽에. 방진성은 먼지 부착을 방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높다는 거예요. 이게 방진성. 먼지 부착률이 낮다는 거예요. 방진성은 먼지 부착을 방지하는 힘이에요. 이게 먼지를 갖다 안 달라붙게 하는 거. 이것이 높다라는 거예요. 먼지 부착률이 먼지가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염화비닐핀은 먼지 붙는 게 먼지가 잘 붙거든요. 이쪽에 있네. 내 약품성이 높다. 약품에도 잘 견딘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좀 가격이 저렴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단점이 뭐냐? 보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폴리에틸렌 필름이. 그 다음에 에틸렌 아세탄 필름이나 초산 비닐 있잖아요. 요거는 이 중간적인 폴리에틸렌 필름하고 이쪽에 염화비닐핀하고 약간 중간 정도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보온성도 보통이고 내구성도 보통이고 이게 항장력과 신장력은 좀 크다. 이쪽에 약간 잘 늘어났다 줄었다 이것도 잘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약품성도 높고 방진성은 높다. 먼지 부착률이 이건 낮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거는 값이 조금 비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적 필름이라는 게 있는데 무적 필름 이 방진성의 먼지 부착률이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필름을 갖다 무적 필름이라고 하는데 온실용 폴리에틸렌 필름에 계면 활성제 처리를 해서 만든 필름이다. 온실용 필름에 물방울이 맺히면 햇빛이 차단되고 광투과열이 낮아지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이제 작물이 광부적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해결해서 개발된 필름을 갖다 무적 필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 필름을 무적 필름이라 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EV 필름 같은 경우도 이제 PE 필름 있잖아요. 폴리에틸렌 필름보다 보온성이나 내구성이 좋아서 최근에 조금 많이 이용을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염화 비닐 필름은 요게 있는 거 있잖아요. 폴리에틸렌 필름 있잖아요. 요거에 비해서 보온성이 좋아요. 보온성이. 장판을 차단해갖고 뜨거운 물을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차단해서 보온성이 좋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요거는 염화 비닐 필름은 뭐냐면 우리 신발 같은 데 있으면 신발 밑에 창에 쓰는 재료들 있잖아요. 고무로 쓰이는 재료들, 그런 재료를,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재료로 만든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신축성도 조금 넣었죠. 그러니까 항장력과 신장력도 크다. 예, 항장력과 신장력이 크다는 건 잘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신축성이 좀 크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이것도 이제 광선 투과율이 좀 낮다는 게 좀 단점이 있거든요. 이쪽에 값이 비싸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가소제가 표면으로 용출돼 먼지가 잘 달라붙기 때문에 사용 중에 광선 투과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필름끼리 좀 달라붙은 성질이 있다는 거 이쪽에 있는데. 이쪽 광투과율은 좀 낮다. 이게 PE의 단점을 보완을 한 건데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연질 필름 중에서 보온성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표면에 근데 단점으로는 표면에 먼지가 잘 부착되고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연마 비닐 필름은. 그래서 요런 이 종류 있잖아요. 이거 시험 잘 나오니까 연질 필름 요건 꼭 여러분들이 숙지해 놓으세요. 자, 보온성은 PE 필름, PE, 그 다음에 EVA, PVC, 이쪽으로 갈수록 보온성이 좋아요. 염화 비닐이 제일 좋고. 광선 투과율은 약 5,000 나노미터까지는 좀 비슷해요. 근데 5,000에서 3만 나노미터 있잖아요. 이쪽에 있을 때는 요렇게 이렇게 광선 투과율 있잖아요. 여기 염화 비닐이 광선 투과율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요거 PE가 광선 투과율이 가장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광 쪽에서 좀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이렇게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은 좀 뜨거운 거 있잖아요. 이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시광선이라고 하거든요. 적외선은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적외선하고 이쪽에. 근데 적외선은 이쪽으로 갈수록 덥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 덥지 않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보통 4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거든요. 파장이 이쪽에. 저기에서는 요렇게 800 이상에서 여기가 5000나노미터 있잖아요. 요쪽 이상 이제 800나노미터 이상을 적외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약간 5000이면은 이렇게 적외선도 중에서도 가시광선 쪽에 가까운 데 있잖아요. 요런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이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커지거든요. 이게 파장이. 1나노미터는 약 10억분의 1을 갖다 1m예요. 10억분의 1m. 그러니까 이 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빛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파장 있잖아요. 요 파장이 적은 게 자외선이에요. 한번 갔다 오는데. 그리고 이쪽에 조금 파장이 이거 한번 갔다 오는 게 커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적외선이고. 적외선은 굉장히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뜨거운 빛이다. 이렇게. 자외선은 뜨거운 빛이 아니다. 과시광선 눈에 보이는 광선인데, 요게 광합성 하는데, 요 가시광선을, 광합성 하는데 사용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광선이요, 광투과에는 보통 5,000 나노미터 좀 비슷하고, 5,000 넘어가잖아요. 이쪽 넘어가면은, 요게 폴리에틸렌 필름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강선 투과를 잘 한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질 필름이나 딱딱한 필름들이요. 요거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경질 필름에 뭐뭐 있는가. 경질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있고 PT가 있고, 경질 염화 비닐 필름 있잖아요. 경질 PVC, 불소 수지 필름이라고 이렇게 ETFE가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종류 같은 걸 좀 잘 알아놓으세요. 경질 필름에 속하는 것들, 요런 거 내용은 여러분들이 쭉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 경질 폴리에스테르 필름은 연소시켜도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경질 염화 비닐 필름은 유해가스는 발생 문제들이 좀 있고, 이쪽에 불소 수지 필름이라는 것은 활산성이 우수하여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오고 같은 거 잘 이렇게 좀 견딘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게 활산성이라는 것은. 그래갖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 좀 유리하다. 이런 같은 소각시 유독가스 발생을 하면 사용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경질판 이런 것들 종류만 좀 알으세요. 경질판에는 유리섬유 강화 아크릴판이 있고, 유리섬유 강화 폴리에스테르판이 있고, 아크릴판 등이 있다는 거.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가지고, 여기 장기 피오 있잖아요. 장기 폴리올레핀이거든요. 이게 장기 피오가. 요건 조금 알아놓으세요. 요거 조금 이렇게 숙지를 좀 해놓으시고. 요게 뭐냐면 일반 PE 필름보다 빛이 잘 들고 따뜻하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요. 이슬 맺힘이 없이 4년 이상 오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국내에서 개발된 필름이에요. 국내에서. 최초 국내에서 이제 요렇게 개발된 필름이다. 요렇게 보고, 좀 오래 쓸 수 있고, 4년 이상 오래 쓸 수 있고, 빛도 잘 들고, 물방울 같은 거 잘 해놨고, 표면에 뭐 같은 것이, 이물질 같은 것이 안 낀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거 있다는 거, 요 정도까지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자,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보죠. 작물을 시설재배에서 연질, 연한 것들이죠. 요렇게 풀면, 폴리에틸렌 필름과 에틸렌 아세틸렌 필름이죠. 요런 거. 이쪽에 있는데 카본하고 나본이죠. 이쪽에 있는데 시설 피복자재 조건을 옳지 않은 것도 열 전도율이 낮아야죠. 겨울철 보온성이 커야죠. 외부 충격이 강해야 되고 광투가열이 낮으면 안 되죠. 광투가열이 좀 높아갖고 빛이 잘 들어야죠. 이쪽에 있는데 자, 요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시설자배 플라스틱 피부자 보온성이 떨어진다. 이거 딱 나면 폴리에틸렌 나와야죠. 광투가열은 높고 연질 피복자다. 요거 딱 하면 그냥 폴리에틸렌 필름이에요. 표면에 먼지가 잘 부탁되지 않고 약품에 대한 내성이 크고 가격이 싸다. 이게 폴리에틸렌 필름이죠. 이쪽에. 자, 시설 원예 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복 자재 열 전도율이 높으면 안 돼요. 열선이니까 뜨거운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적외선 같은 것이 투입되면은 적외선 같은 걸 잘 흡수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건 낮아야죠. 외부 충격이 강해야 돼요. 골격자는 내 부식성이 강해야겠죠. 골격자는 철제며 경합분해가 사용된다. 이게 다 맞는 얘기예요. 다음 피부자 보온성이 가장 높은 것은 이게 폴리에틸렌 필름의 보온성이 가장 떨어지죠. 염화비닐 필름이 가장 보온성이 높아요. 이쪽에 연질 필름 중에서. 시설 재배에서 연질 피복제가 아닌 것은 이거 폴리에틸렌, 염화비닐 필름, 에틸렌 아세탄 필름이 다 연질이죠. 이거는 경질 필름이죠. 다음 피복제 중에서 투과율이 가장 높은 거는 그 광투과율이 가장 높은 거 있잖아요. 폴리에틸렌 필름이죠. 폴리에틸렌 필름 이쪽에 있는데 A농가 선택한 피복제는 A농가 재배 시설을 피복제 물방울이 맺혀 투과율이 저하며 병해 발생이 증가했다. 그래서 계면 활성제가 덜 된 필름을 선택해 필름의 표면 장력을 낮추면서 물방울 맺힘 문제를 해결했다. 이건 무적 필름이죠. 무적 필름. 그 다음에 시설 재배 필름의 과시광선 투과율이 가장 큰 것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 요거는 이게 모두 정답 처리했어요. 요거 5,000 나노미터면 가시광선이거든. 가시광선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광투과율이.
이제 5000 나노미터 넘어가야 PE 있잖아요. PE 필름이 광투화율이 가장 좋거든요. 그 다음에 EVA, PVC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쪽에 원래 답은 이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에서 이거 모두 다 정답 처리했거든요. 이쪽에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도 광투과율 있잖아요. 그냥 가시광선이 아니라고 알고 투과율이 가장 높은 거면 맞는데 가시광선을 좀 붙여버려갖고 조금 문제가 생긴 문제거든요. 이쪽에. 자, 시설 원의 피복자에 대한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연질 필름이죠. PVC 필름은 보온성이 가장 낮다? PVC 가장 보온성이 가장 좋죠. PE 필름, PVC 필름, EV 모두 연질 필름이죠. 반사 필름, 부직보다 커튼 보온용 추가 피복에 해당되는 게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한냉사는 차광 피복자로 사용된다. 이것도 다 맞는 얘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제 관수 설비라는 게 뭐냐면 관수 물 대는 거예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가 안 들어오니까 물을 이렇게 좀 대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 관수 설비, 물 대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고랑 관수가 있는데, 고랑 관수는 시설 내 고랑에 물을 대줘서 금권 있잖아요. 뿌리에 수분을 공급하는 방식을 고랑 관수라고 한다. 분수 관수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플라스틱, 유봉 튜브 같은 거, 플라스틱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이렇게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보내고, 여기다 빵꾸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분수처럼 팍 이렇게 물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로 분수관수라고 그래요. 분수처럼 물을 이렇게 확, 이게 분출시키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분수관수라고 그래요. 살수관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인 스프링클러 같은 걸로 물 뿌리는 방식 있잖아요. 스프링클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물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요걸 살수, 이게 뿌리는 걸 갖다가 살수관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점적관수라는 게 있는데, 점적관수는 요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화분 같은 거 하나 예를 든다고 화분에다 이렇게 해놓고 작물을 이렇게 심어놨어요. 작물을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물주머니 있잖아요. 물주머니를 담아가지고 물방울을 이렇게 떨어치는 걸 갖다가 점적관수라고 그래요. 점적관수.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거나 그것을 연결한 간단한 관을 선단부 부분에 노즐이나 미세한 부분에 배출구를 만들어 물이 방울져 소량씩 스며나오도록 하여 관수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능겨를 맞듯이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잖아요. 설수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물 주는 걸 갖다가 점적 관수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 물주머니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빵꾸들하고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적 관수예요. 지중관수라는 것은 지중해 매설한 관수 파이프로부터 지중해다 이렇게 매설한 관수 파이프로부터 있잖아요. 토양으로 물이 스며나와 작물을 근개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 토양에다 묻는 거 있잖아요. 묻어가지고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걸 갖다 지중관수라고 한다. 저면급수라는 게 뭐냐면 저면급수. 요렇게 우리가 다라이 같은 거 하나 생각해봐요. 다라이에다 이렇게 물 담아놓고 그 다음에 화분 빵꾸 뚫리는 화분 있잖아요. 화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담궈가지고 이렇게 담가가지고 물이 들어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갖다 저면급수라고 그래요. 저면급수.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죠. 플라스틱 파이프나 튜브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물이 소량씩 흘러나와 근권부 토양에 집중적으로 관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튜브를 통해서 미세한 구멍을 떤다는 거죠. 튜브에다가 이런 걸 점적관수라고 그래요. 점적관수. 이쪽에 있는데. 자, 요런 것들도 이제 관수 방법이나 요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다가 기출 10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거든요. 요런 것들이 이제 여기 시설에서도 문제를 꼭 한 문제씩 내는데 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첨단전제도 좀 세밀한 부분 들어가갖고 좀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요런 것들도 이렇게 물 주는 거 있잖아요. 물 주는 거. 그런 것도 하우스는 물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설 있잖아요. 시설에서 빠르게 제가 이렇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재에 있는 내용들 꼼꼼히 조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나오면 여러분들이 점수 다 받아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